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08년 43회 4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니트로글리세린 500g이 니트로글리세린 500g이 부피 320ml 밀리리터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다. 이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의 그 당시의 압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온도는 1000도씨, 온도는 1000도씨이고 이상기체 일대를 가정한다. 이렇게 이상기체 일대를 가정한다 라는 말이 있어야지만이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적용이 원래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 문제는 뭐냐면은 니트로글리세린 요만큼의 질량이 이만큼의 부피 용기에서 폭발할 때 그 안에 당시 압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고요. 요거는 풀이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반응식을 모두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써보면 4C3H5 ONO2가 3개 있고 12개 CO2 더하기 10개의 H2O 더하기 6개의 N2 더하기 1개의 O2 이러한 반응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가 주어졌어요. 부피가 주어져서 그리고 또 온도도 주어졌고 압력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PV는 nRT, 그쵸? 여기서 그 n분의 WRT로는 제가 변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폭발 당시의 압력이니까 얘네들이 모두 합쳐진 압력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 W 질량은 구할 수가 없겠죠.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공식으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압력이니까 압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V분의 nR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요 V 있죠. V가 몇이었어요? 320ml였고 온도는 알고 있죠. 1000도씨니까 273 더하기 1000이겠고 그리고 요 이 n을 이제 구할 겁니다. 요 몰수를 구할 건데 요 반응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는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분자량을 넣고 요거 밑에다가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몰수를 넣을 거고 다음에는 여기는 x가 되겠죠. 구해야 되는 몰수. 질량 500g일 때의 몰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니트로글리세린의 분자량은 227이에요. 227. 네. 여기 이제 전체 몰수 12몰 그리고 10몰, 6몰, 1몰, 1이 생략이 된 거니까 1몰. 그래서 12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1 하면은 29가 되죠. 29몰 대 4 곱하기 227 대 29몰은 질량이 500g이었죠. 500g.
500g일 때 몇 몰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위는 몰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킬로그램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킬로몰이 되겠죠. 그쵸? 여기는 500g이니까 여기는 그냥 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구해보면 4 곱하기 227 분의 500 곱하기 29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보면은 15.969몰이 되겠죠. 몰이. 그러면은 여기서 구해진 이 15.969를 어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V는 320인데 단위가 이제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320ml를 이제 리터로 환산을 해주면 0.32리터가 되겠죠. 곱하기 1000이니까, 나누기 1000이니까. 그러니까 0.32 분의 15.969몰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곱하기 1000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내면 5209.187이 나오고, 둘째 자리까지, 이게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은 5209.19 해서 ATM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요거는 2008년 44회차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2번은 생략을 할게요. 위험도는 뭐 저기 나오는 그 가스의 연소 범위를 알고 그렇게 해서 풀이하시면 되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요 1번 풀겠습니다. 1번. 자, 한번 읽어보면 탄화칼슘 100kg 질량이 주어졌네요. 질량이 주어졌네요. 질량. 요 놈이 물과 반응했을 때, 그럼 탄화칼슘과의 물의 반응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부피.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법으로 풀 거고요. 일단은 이 문제도 표준 상태는 아니네요. 여기 1기압 100도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풀이 1. 이제 비례식. 일단 비례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반응식을 써보면 CaC2 더하기 EH2O는 CaOH2 더하기 C2H2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긴 당연히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요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질량. 그리고 다음 구해야 되는 가스가 이제 아세틸렌이니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22.4가 되겠죠. 생성되는 가스의 질량이었으면은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스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22.4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구해야 되는 거 X. 그러면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64고 64 대 20.4는 문제에 주어진 게 100kg이에요. 100kg.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고 구해야 되는 게 메타 삼승이니까 단위 변환 없이 그대로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킬로그램이 될 거고, 여기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메타 삼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x에 관해서 이제 풀어보면은 64분의 100 곱하기 22.4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35메타 삼승이 나오게 돼요. 35메타 삼승. 자, 요 값은 뭐예요? 그렇지. 표준 상태일 때의 부피예요.
표준 상태일 때의 부피.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1기압 100도씨라고 했으니까 1기압 100도씨에 대해서 부피를 구해야 돼요. 뭘로? 그치, 보일 샤를 법칙으로. 보일 샤를 법칙 한번 써보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될 게 V2니까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V1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 이러한 공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건데, 먼저 구해놨던 이 부피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35 곱하기 P2가 몇이었어요? 1기압이었으니까 1분의 1 곱하기 T2, T1은 273이고 T2는 273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계산을 해보면 47.820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7.82 베타 3승,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풀이 1번이고요.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 자, 이제 풀이 2. 요거 괜히 지웠네. 1기압 100도씨. 자, 이제 풀이 2번으로 갈게요. 풀이 2번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할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기체의 부피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M분의 WRT가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 W에다가는 뭐를 대입한다? 그치, 탄화칼슘의 질량을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칼슘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압력은 1atm였고, 자,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64였죠. 64였고, 분의 100 곱하기 100은 문제에 주어진 질량, 탄화칼슘의 질량 0.082 곱해주고 273에다가 곱하기 100도씨 됐죠? 여기서 는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CaC2 더하기 EH2O 반응식을 써보면 CaOH 두 개에다가 C2H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몰이 생략된 거라고. 그래서 요 몰수를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물과 반응해서 얘가 생성되는 거니까, 얘가 주체가 되니까 얘 분의 얘가 된다고요. 그럼 곱하기 1분의 1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47.790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7.79 해서 메타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화칼슘의 질량과 탄화칼슘의 분자량을 원래는 못 넣어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에 관한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준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풀이 3번 넘어갈게요. 자, 풀이 3번은
풀이 3번. 풀이 3번은 비례식하고 이상기체식. 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PV는 nRT고 n분의 WRT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이제 다시 V는 우리 기체 부피를 구할 거니까 V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가 되고, 이번에 여기 W에는 뭐를 넣을 거다? 탄화칼슘의 질량이 아니고 아세틸렌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아세틸렌의 질량을 넣을 거고, 다음 여기에는 탄화칼슘의 분자량이 아닌 아세틸렌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분자량을.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세틸렌의 질량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세틸렌 질량을 구할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자, CaC2 더하기 H2O 는 CaOH2에 C2H2 이런 반응식이 생성이 되고요. 문제에서는 탄화칼슘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여기 자리에는 분자량, 그리고 요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을 넣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구해요? 아세틸렌의 부피가 아닌 아세틸렌의 질량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세틸렌의 분자량이 들어가요. 분자량. 그래서 26이 되고 우리는 x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64고 64대 26은 문제에 주어진 질량 100kg 대 x. 그래서 x를 구해보면 64분의 100 곱하기 26이 나오고, 이걸 계산해보면 40.625 단위가, 그렇지, 여기 킬로그램이잖아요. 킬로그램이니까 여기 당연히 킬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이제 요 구해진 값을 어디다가, 그치,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면 압력이 1기압 1 곱하기, 이제 여기는 아세틸렌의 괜히 줬네, 아세틸렌의 분자량, 아세틸렌의 분자량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1 곱하기 26은 W는 여기서 구했죠. 40.625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에다가 100도씨 이렇게 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뭐?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지울게요.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자체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몇이 나온다? 47.790. 그리고 얘를 이제 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7.7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풀이 1번, 풀이 2번, 풀이 3번 중에서 편하신 걸로 골라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10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복원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 이 4번 문제 풀 거거든요. 4번 문제 10번에서 요 4번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요 상태에서 풀이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변형된 문제에서 한 번 더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요 온도는 일단 제해두고 하겠습니다. 온도는 그냥 요 단서에 대한 내용으로만 풀이를 해볼게요. 자, 풀이 1, 비례식. 자, 일단은 얘도 요 보기에 있는 내용이 과염소산 칼륨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염소산 칼륨이라는 걸 안다라는 경우에 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적어보면 KCl 5포가 분해하면 KCl이 되고 두 개의 산소에 두 개의 산소가 나온다. 그래서 자, 이제 또 문제를 보면 물질 100kg이 질량이 주어졌네요. 질량이 주어졌고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리고 단위를 봤더니 킬로그램 메타3승 똑같으니까 굳이 환산할 필요 없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윗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문제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그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그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22.4를 넣을 거고 2몰이 있으니까 곱하기 2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X고 과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은 뭐 문제도 뭐 여기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알고 있으면 좋죠. 138.5가 되고, 그리고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 100kg이죠. 100kg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야 여기 나오는 게 메타3승이 나오니까. 자, X에 관해서 구해보면 138.5 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22.4 이렇게 되고요. 요걸 구하게 되면 32.346 이제 메타3승이 나오겠죠. 메타3승. 근데 요 구한 값은 뭐예요? 그렇지.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 값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740 미리미리 Hg에 25도씨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요거에 의해서 이 상태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죠. 부피 뭘로? 그렇지. 보일 샤를 법칙으로. 보일샤를 법칙을 한번 적어보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해서 우리는 V2를 구해야 되니까 V2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V1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했던 요 표준 상태의 부피를 어디다가 대입해? V1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32.346 곱하기, 자, 이제 P2인데 지금 740mHg였어요. 아까 1atm은 760mHg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 강의 때였나?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1atm으로 그 환산을 해주면,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환산을 해주면 일단 V1 32.346에다가 760mHg가 1atm이니까 760
mHg 분의 740 mHg 한 다음에 1atm 하면은 요 소거되고 해서 at만 남겠죠. 그럼 분의 1atm이니까 얘도 소거돼서 없어지겠죠. 자, 그럼 곱하기 이제 T1이 몇이에요? 273이었고, 그리고 T2가 273에다가 요 25도씨 더한 거, 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는 이걸 구하게 되면 36.262가 나오고, 요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면은 36.226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요게 이제 풀이 1이고, 풀이 2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가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니까 V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뭐를 대입해?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죠. 여기에다가는 과염소산 칼륨의 질량을 둘 거예요. 과염소산 칼륨의 질량을 둘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는 요 M에는 과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을 둘 거예요. 분자량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이제 압력은 방금 했다시피 760분의 740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60분의 740 곱하기 1atm인데 그건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100 분자량 138.5 과염소산 칼륨의 분자량 138.5 분의 100 질량이죠. 과염소산 칼륨의 질량 1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에다가 25도씨를 더해준 값. 그래서 는 하면 안 된다고요. 는 하면 안 된다고. 자, KClO4가 분해가 되면은 KCl 더하기 2O2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몰이고 여기 2몰이 있잖아요. 이 몰수를 고려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분해해서 얘가 생성되니까 얘가 주체가 돼서 얘가 생성되는 거니까 얘 분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1분의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 분의 얘 분의 얘. 이해되시겠죠? 얘가 1몰이 분해돼서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1몰하고 2몰이.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건 1분의 2 적어 주셔야 되고, 이걸 계산을 하시면은 36.240이 나오고, 얘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면은 36.24 나온다고요. 메타 3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풀이 3. 풀이 3번. 이번에는 비례식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한 풀이를 할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n분의 WRT인데 우리는 V에 관해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V의
대해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럼 PM분의 WRT가 되고 요번에는 요 W에다가는 뭐를 적어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다음 여기에는 뭐를 넣어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분자량. 자, 요거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요 산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산소의 질량을 구할 겁니다. 자,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KCl O4가 분해되면은 KCl이 나오고 더하기 2개의 산소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 산소의 뭐예요? 질량이잖아요. 산소의 질량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분자량이 들어가겠지. 여기는 분자량. 그래서 2 곱하기 32 산소의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밑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산소의 질량 얼마인지. 자, 그렇다면 문제에는 이 과염소산 칼륨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분자량이 들어가고, 요 자리는 질량,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KClO4의 분자량은 138.5가 될 거고, 문제에 주어진 질량은 100kg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0kg이 들어가니까 산소의 질량도 kg이 나오겠죠. 자, X에 관해서 구해보면은 138.5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46.209 kg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구한 요 산소의 질량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자, 압력이 740mmHg였으니까 760분의 740이 될 거고, 곱하기 M은 산소의 분자량이니까 32가 될 겁니다. 32가 될 거고, 다음 W는 아까 구했던 요 46.209가 될 거고,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에다가 25도씨를 더한 거. 273에 25도씨를 더한 값. 그래서 여기 곱하기 몇? 안 한다고요. 이미 요 반응에서 요 계산에서 이미 몰수가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를 안 한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내면 36.240이 나오고, 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면 36.24 메타3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풀이 방법, 풀이를 다 해봤어요. 세 가지. 자, 요게 문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이제 분해할 때 이 온도가 그냥 빠져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융점이 이제 610도이고 요게 없고 요 온도가 610도라고 이제 나와 있으면 10도라고 나와 있으면 이제 25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40mHg 뭐 25도씨에서 뭐 분해가 뭐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분해 온도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 온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요 온도로다가, 그러니까 25도씨에
610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풀이 1번. 풀이 1, 비례식. 비례식. 반응식을 써주면 KClO4가 KCl과 두 개의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겠죠. 언제? 610도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게 이 물질의 질량이니까 여기는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자, 여기는 이제 분자량 적어보면은 138.5가 되고, 여기는 구해야 되는 게 부피니까 2 곱하기 22.4.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 주어진 질량 100kg이고, 우리는 x를 구하면 됩니다. 이 x는 138.5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22.4가 되고, 요거를 구해내면은 아까랑 똑같이 32.346 메타 삼성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상태? 그치, 표준 상태. 표준 상태의 그 부피 값이고, 이제 다시 740mHg와 610도 와 우리 이제 610도에 대한 이제 부피를 구하면 뭘로? 보일-샤를 법칙으로 구해 보면은 보일-샤를 법칙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이거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들으면은 그 암기가 저절로 돼서 그래요.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해서 우리는 V2로 정리를 할 거니까 V1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 이런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부피를 어디다? 그치, V1에다가 대입을 한다고요. 대입해보면 32.346 곱하기 압력은 아까 해보셨죠? 760분의 740 분의 1 atm, 여기 곱하기 1 atm, 여기 atm 해서 없어진다고.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압력이 보정이 되고, 그 다음에 T1이 273이고 T2가 273 플러스 610도라고요. 아까는 25도였나요? 아까는 25도였는데 그 자리에 그냥 610을 둔다고요. 그래서 요걸 구해내면은 107.448,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07.45 메타 삼성이 나옵니다. 되셨죠? 아까 똑같은 풀이에요. 똑같은 풀이에 단지 요 610도가 25도가 610도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풀이 2번. 자, 이제 풀이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써보면은 PV는 nRT고 요거는 다시 n분의 WRT로 적을 수가 있고,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관해서 정리하면 PN분의 WR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는 과염소산 칼륨의 질량을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과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분자량을.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P는 760분의 740이 되고 곱하기 과염소산의 분자량은 138.5가 됩니다. 분의 100kg 문제에 주어진 질량, 과염소산 칼륨의 질량 100k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에다가 더하기 610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는 하면 안 된다고. 응? 는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이제 고체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기체를 대입한 게 아니고 고체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는 해서 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KCl54가 KCl 더하기 2O2 하면은 여기 1몰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2몰을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분해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 분해 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1분의 2가 돼야 된다고요. 1분의 2를 꼭 해줘야 된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107.383이 나오고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107.38m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요게 이제 풀이 2번. 풀이 2번. 자, 이제 풀이 3번으로 넘어가면은 비례식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용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먼저 써보면 PV는 nRT는 n분의 WRT인데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PN분의 WRT가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는 뭐를 넣는다? 그렇지,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를 넣는다? 그렇지,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산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산소의 질량을 구하게 되면은 KCl O4를 분해가 되면 KCl하고 두 개의 산소가 발생을 하고 우리는 산소의 질량을 구할 거니까 산소의 질량이니까 여기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럼 2 곱하기 32가 될 거고 여기는 구해야 되는 산소의 질량. 그리고 문제에서 과염수산 칼륨의 질량을 줬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요 밑에는 문제에 주어진 물질의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KCl54의 분자량은 138.5가 되고 문제에 주어진 질량은 100kg이 될 겁니다. 100kg이 단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x에 관해서 풀이하면은 138.5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32가 될 거고 요거를 계산해 내면은 46.209 킬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구해져 있는 요 질량을 어디다 넣는다? 그치,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다 넣는다고.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P가 몇이었죠? 760분의 740 곱하기 M은 산소의 분자량 32분의 W는 질량은 산소의 질량은 아까 구했던 46.209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에다가 더하기 610도 여기는 이제 곱하기 몇 안 한다고요. 이미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풀이를 해내면 107.382가 나오고 요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07.38 메타 3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지우고 610도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본 거예요. 혹시나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맞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문제 풀이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